안녕하세요. 교재 저 뒤에 보시면 임대차 표시죠. 446페이지. 446페이지에 임대차 보시면 우리는 지금 몇 편 오고 있냐면 제 3편 채권 하고 있어요. 그럼 채권이란 이것이야지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을 채권이라고 한다. 그러면 채권편에는 지금 우리 제2장 채권편에서 제2장 계약을 배우고 계약에서는 1절 계약 총칙을 배웠죠. 그 다음에 2절은 증여, 3절은 매매, 그리고 4절은 교환, 그 다음에 7절은 임대차. 그래서 오늘 배울 강의 내용이 임대차인데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임대차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물권 생긴다고, 채권 생긴다고. 이런 게 채권 생긴다 이렇게. 그러면 채권은 이 사람 이런 저런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이다. 그래서 채권의 상대방은 특정인이다 그런 뜻이야. 특정인이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총칙에서는 뭘 배웠냐면 계약 총칙에서는 이하의 계약이 성립이 되려거든 청승 합치만 있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하가 일의 완성까지 있어야 되는가, 이것이 계약 총칙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임대차는 청승 합치까지 일의 완성까지, 일의 완성까지 있어야 성립이 되는 계약을 다 같이 요물계약, 청승 합치만 있어도 성립되는 계약을 낙성계약, 여기까지만 있으면 무슨 계약? 낙성계약. 자, 그러면 이제 618조 읽어보시면 돼. 왼쪽에 임대차는 시작.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래서 임대차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했다는 거지. 그리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뭐라고 약정을 하면 차임 지급할 것을 약정했지 이렇게. 그러므로 임대차는 약정만 해도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계약서 써야 된다고. 약정만 해도. 그러므로 임대차는 낙이여 요여 낙성계약. 그리고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되면 임대차는 낙성계약이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제 효력이 생길 텐데 성립과 관련해서 성립, 그 다음에 효력이 생길 텐데 임대차는 물권계약이다고 채권계약이다고? 채권계약. 그러면 채권계약은 한 사람은 권리가 생겼다면 다른 사람은 의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계약은 우리는 민법 총칙에서 배울 때 채권계약은 처분행위라고 배웠나요? 부담행위라고 하나요? 부담행위야 이게. 그럼 부담행위는 여기서 약정을 한 사람만 지켜도 되는 그런 계약을 다시 한번 편무. 그러면 임대차는 약정 한 사람만 지켜야 된다고, 둘 다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채권계약은 편무계약이고 편무계약 그리고 쌍무계약으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우리 임대차는 편이야 쌍이야? 쌍무계약이지 지금 효력면에서. 그 다음에 쌍무계약은 모두 무슨 계약이라고 배웠어요? 유상계약. 그래서 임대차는 외워버려. 낙채, 쌍유. 그런데 여기서 채권계약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의미가 채권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약정만 지키면 되므로 여기 약정만 지키면 돼. 이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했으니까 약정만 지키면 되므로 목적물을 계약을 체결할 때는 목적물 소유권이 있어야 되겠어? 없어도 되겠어? 거기다 밑줄 긋는 거예요. 밑줄 긋는다. 페이지 446페이지에 양가로 3번에 밑에서 봐. 법적 성질에서 양가로 3번에 임대차의 목적물은 타인의 물건이라도 괜찮다. 지금부터 밑줄 그으셔.
임대인에게 자 밑줄 임대인에게 소유권 기타 임대할 권한이 있을 것을 성립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돼. 채권계약이므로 타인의 물건도 임대차의 목적이 될 수 이렇게 물어본다고. 여기서 타인 물건도 매매 교환 임대차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쌍무계약이니까 쌍무계약이면 양채무는 누가 먼저 이행해야 되고 동시이행. 그리고 임대차에서도 위험부담 문제 생겨 안 생겨? 임대 목적물이 멸실되면 양채무는 면하게 된다.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유상계약. 그럼 유상계약이라는 말이 나오면 유상계약만 나오면 유상계약에는 매매라는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매매가 준용된다. 그럼 매매가 준용된다는 얘기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문제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딱 이걸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자 정리해. 시험 나올 것만 몇 줄 것이요. 임대인에게는 소유권 있어야 돼 없어도 돼? 그 정도야. 그 다음에 밑에 보면 3번 임차권의 물권화 현상 나오지? 그런 거 안 봐도 돼. 이런 건 무시해버려. 자, 한 장 넘겨.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할 때, 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도 있고 정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 있겠지.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당사자가 정했을 때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과거에 건물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그런 규정이 있었어. 제한 규정이. 근데 그것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다 보니까 그 조문이 사문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의 존속기간에 관해서는 최장, 그 다음에 최단,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정할 때 50년짜리로 돼도 되고 6개월로 정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써놓으면 돼. 자, 존속기간 448페이지에 1번의 존속기간의 약정 동그라미 쳐. 약정 빨리. 448에 빨리 말 잘 들어. 2번에 1번에 약정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밑에서 알아서 이렇게 써버리라고. 지금 썼나 뭔 얘기인지. 존속기간을 정할 때는 30년을 정해야 돼. 알아서 하면 돼.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해버리면 돼. 약정할 때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즉 뭔 얘기냐면 여러분이 물어볼 때는 최장 기간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해버리면 돼. 여기까지 이해하셨어? 그 다음에 밑에 양가로 2번 봤더니 처분 능력 권한 없는 자의 단기 임대차 나오지? 그런 거 나오지도 않아. 그런 거 우리 시험에. 이제 뭔 얘기냐면 미성년자는 처분 능력이 제한되어 있거든. 이런 사람들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에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것들은 몰라도 돼. 아, 제한이 있는가 보다 하면 되니까.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그 다음에 밑에 계약으로 기간 안정했으면 여기 봐. 계약으로 안정했으면 언제든지 두 사람은 끝내자 할 수가 있어. 밑으로 내려와 봐. 2번 계약으로 정한 경우 정하지 않은 경우. 그러면 이제 635조 나오지? 거기다 기간 약정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없는만 나오면 왼쪽에다 강행규정 이렇게 쓰면 635조의 강행규정. 635조는 무슨 규정? 우리 지난주에 강행규정 다 외우라고 한번 정해줬지? 어묵, 차차차, 지부, 확통 이거 외워야 돼. 따라서 기간 약정 없는 자 정의해보자. 존속기간 안정했으면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끝내자 할 수 있어. 끝내자. 그 해지 통고라고 하거든. 그러면 해지 통고하게 되면 그 통고 상대방이 도달하면 6개월이 지나면 종료가 돼. 다시 한번 통고 후 몇 개월? 거기다가 자 한번 본다. 기간에 정함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로 봤더니 토지 건물 공작물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몇 월?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그러니까 우리는 동사는 몰라도 돼. 거기에 궁금하면 더 공부해도 되고 우리는 부동산과 관련된 지식만 배우니까. 그래서 토지를 임대하였다.
건물이 임대하였다 이렇게 단서가 나와. 그 임대인이 끝내자고 하면 몇 월?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동사는 각각 5일. 그래서 궁금하면 따라서 궁금하면 6.15 선언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 임대인이 오면 6개월, 임차인이 오면 1월. 동사는 각각 닷새 이렇게. 그 동사는 외울 필요 있어 없어? 근데 다른 건 기억 못 오고 닷새만 생각나는 거예요. 참 성격들 이상해. 자, 한 장 넘겨요. 한 장 넘겨. 그러면 이제 자,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제 잘 봐. 어떤 효력이 생기냐면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했으므로 임차인에게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주시는 권리가 생긴다고. 임차권이. 그 다음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했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 주시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게 임대차의 본질적인 효력이야. 이게 다시 한번 임차권, 차임채권. 그럼 임차권은 뭐예요? 임차권은 보니까 임차권이 뭐냐고. 그렇지. 사용수익하게 해주시오. 다시 한번 사용수익하게 해주시오. 그게 임차권이야.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해주시오. 이렇게.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제 이 건물에 대해서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존속기간을 만약에 5년으로 1년으로 정했다고 보자. 그 임대인은 존속기간 내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자, 임차권은 사용 수익할 권리를 임차권에 넘겼단 말이야.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는 원래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또 수익 그리고 처분. 자, 외워요. 소유자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사용 수익 하는 행위를 뭐라고 배웠냐면 관리 행위. 무슨 행위? 그럼 여러분들이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사용 수익 하지? 그걸 관리 행위라고 그래. 맨 타고만 댕겨. 기름도 넣어. 기름 넣는 짓을 뭐라고 그랬어? 저런 보존행위라고 그러지 않았어. 기름 그러니까 사용 수익 하려거든. 그 전제로 보존행위를 해야지. 다시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 그런데 임차권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보존행위는 임대인이 해야 돼. 임차인이 해야 돼. 임대인이 해줘야 돼. 사용 수익하게 한다고 약속했으니까. 간단하다고. 그래서 목적물에 대해서 보존 행위를 임대인이 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임대인은 보존 행위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수선이 필요하다면 임차물에 수선이 필요하다면 자기가 수선해야 돼. 임대인에게 수선해달라고 해야 돼. 그래야지. 그러면 임대인에게 수선해달라고 해야 되려거든. 통지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통지 의무. 그냥 이제 수선만 갖고 보자고. 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해줄 의무가 있어. 그러면 통지를 해주면 임대인이 수선해야 되는데 임대인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 할 수. 그것이 중요한 것이야. 참 잘하네. 어떻게 알았어? 참 나 깜짝 놀랐네. 자, 지금부터 어디로 가냐면 보존행위를 한번 가보자. 임대인의 의무에서 임대인의 의무가 어디 있겠냐면 459페이지 50 몇 페이지? 460페이지를 펴보셔. 460페이지에 봤더니 2번에 양가로 2번에 무슨 의무가 있어요? 통지 의무. 그러니까 잘 들어봐. 보존행위만 놓고 하자고. 임대인은 수선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수선이 필요하면 임차인은 통지해줄 의무가 있어.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통지해주면 수선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지.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수선할 수 있다가 460페이지 페이지. 자, 그러면 거기다가 자 3번 봐. 3번에 임차물의 수선에 대한 무슨 의무라고 쓰여 있어?
참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임대인이 수선하면. 자, 읽어본다. 624조. 임대인이 시작.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다시 한다 이거.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거 약정했으니까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임차물이 도중에 파손되면, 자, 임차물이 임차인의 잘못으로 멸실되었어.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그럼 임대인은 수선해줄 의무. 임차인의 잘못으로 건물이 파손되었다고. 수선 의무. 없다 하면 안 되잖아 이거.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임차물이 파손되어서 수선 의무 있어. 그럼 누가 수선하냐 그러면? 다시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임차물이 파손되어서도 수선 의무가 있어. 그러면 임차인의 잘못으로 파손되었으니까 임대인에게 손해가 생겼지. 그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수선해줄 의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625조를 봐. 제목을 봤더니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나오지. 제목 읽어본다. 시작. 나 봐 이제. 나 보라고. 그럼 임대인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보존행위 할 수. 그 얘기가 있어. 근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수선을 하다 보니까 임차인이 화가 나왔나? 그럼 임차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 그럼 따라서 다 끝내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럼 임차인이 끝내자고 하는 말을 유식하게 뭐라고 그래? 해지. 계속적 계약은 해지. 그래서 임차인은 해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자 앞서가서 여러분들 46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468페이지를 보시면 자 467페이지를 한번 봐. 467페이지의 밑에서 해지 통고 사유 나오죠. 한 장 넘겨보셔. 한 장 넘겨봤더니 해지 사유 나오지. 3번에 계약의 해지. 눈에 보였나? 양가로 3번 다시 한번 해지 통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계약을 해지 사유와 그 다음에 해지 통고 사유를 구별해 줘야 돼. 해지 사유와 무슨 사유? 해지 통고 사유. 자, 그러면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있어 없어? 언제? 임대인이 임차인 의사에 반해서 보존행위 하잖아 지금. 금방 했는데 다시 해지할 때 임대인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도 해지할 수 있겠지. 그럼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금방 배웠잖아. 다시 한번 임차인 의사에 반해서 임대인이 수선하는 경우 그게 이렇게 해지한다고 이제 해야지. 어디 보자. 임차인이 해지 통고할 수 있는 경우 있어 없어? 언제? 너 미안해. 아까 하나 배운 거 다시 한번. 약정 없는 경우. 존속기간 약정 없으면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 약정은 경우, 약정 없는 경우. 약정 없는 경우. 임대인도 약정 없으면 할 수 있어 없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기억해야 된다고. 그냥 공부할 때 해지 사유와 해지 통고를 구별해야 돼? 그냥 가야 돼? 올해 시험 나온다고. 이게 올해. 다음 중 해지 사유, 해지 통고 사유를 골라라 나오니까 주의하죠. 그럼 해지는 즉시 끝내고자 할 때 쓰는 말이야. 다시 즉시 나가라. 그럼 인정사정 봐줄 것도 없이 즉시 나가라고 할 때는 그만한 귀책 사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해지 통고 오게 되면 임대인이 해지 통고 오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 오면 1월이 경과되면 종료가 되므로 해지 통고할 때는 귀책 사유 있을 때 없을 때 해지 통고야. 기억하셨어?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있을 때 끝내고자 할 때는 해지. 다시 한번 해지. 즉시 소멸. 그럼 이제 묻는다. 임차인이 이익이 차임액을 연체했어. 이익에게 차임액을 연체했다고. 임차인이
몇 기 연체했다고? 그럼 해지하겠어? 해지 통고하겠어? 통짜는 또 입에다 뭐라고 임차인이 이기액의 차임을 연체했다면 귀책사유 있음 없음? 그러면 즉시 해지. 아시겠어? 자, 두 번째 잘 들어봐. 임차인의 임차물이 임대차 존속증 임차물이 불가항력으로 싹 가버린 거예요. 불가항력으로. 임차물이 불가항력으로 멸실이 되어서 더 이상 목적 달성할 수 없어. 여기까지 왔어. 그럼 해지겠어? 해지 통고겠어? 거기에 또 수학 능력이 필요하다고. 귀책 사유 없이 임차물이 멸실되었을 때는 귀책 사유 없으니까는 해지 통고해야 맞지? 그러면 한 달 후에 종료되면 임차인이 불리이잖아. 그래서 그때는 따르다. 그때는 즉시 소멸시킬 필요가 있잖아. 그때는 해지. 이해하셨어? 이런 걸 생각하시고 책을 읽어야 돼. 그러면 그런 생각 없이 책을 읽으면 어차피 떨어지는 거니까. 어차피.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빵이나 하나 사주고 인간관계나 잘 맺어놓자 이렇게 얘기해. 스스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그냥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7월 달에 모의고사 봤을 때 화가 나서 그냥 벽에다가 머리를 갖다 팍 박아버려. 7월 달에 봐도 30점이거든. 화가 나서 그냥 벽돌로 가서 부두두두 가서 꽉 찧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10번은 늦게 합격을 해. 이게 10번 정도는 늦게 합격한다. 이 장 시험을 찢을 것인가 입을 찢을 것인가 막 화장실 가서 화가 우르 막 자기 90점 막 맞았다고 좋아하는 옆에 보면 있잖아. 송곳으로 막 그런 충동도 느끼고 불나방처럼 팍 벽에다 가서 그냥 이게 지금 몇 년째 해가면서 스스로 있잖아. 이거 시작 안 했으면 그 돈을 갖고 주식을 샀으면 10원은 올랐겠네 해가면서 그런 충동을 느끼게 합격한다고 이거. 그래서 세상에 편안한 것도 없다고. 절대 편안하면 합격 못해 이거. 그리고 편안해서 합격하는 거 가려면 요양보호사 가야 돼. 가서 편안하게 해서 합격하는 거 요양보호사라고. 요양보호사는 자격증 주기 위한 시험이요. 출석만 해서 자기 눈 떠봐 에 하면 자기 줘. 시험 볼 때 손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나이 몇 살? 75. 그럼 요양보호사 주는 거라고. 근데 여기에는 그런 사람들 3억, 4억, 10억 여기 인천 지역이 지금 적어도 평균 5억인데 그 5억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나 하면 되겠냐 이거. 그런 생각을 해서 그 나로 인해서 거래를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실력을 쌓아. 미안한 줄 알고 공부도. 그렇게 하려거든 신경을 써야 돼. 가르쳐 줬어.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여기 써놓고는 외우라고 하면 못 오잖아 여러분들이.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해지하고 해지 통고 사유 구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고. 그럼 자, 임차인이 무단 양도했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무단 양도했다고. 그러면 해지겠어? 해지 통고겠어? 그래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가 임차인이 임차권을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전대하면 해지할 수 있다고. 이런 게 여러분들이 가만히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귀책 사유로 인해서 있을 때는 일단 해지야. 귀책 사유. 그리고 귀책 사유 없더라도 즉시 종료시킬 때는 해지.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한다. 임차인이 파산 선고 당한 거예요. 임차인이 파산 선고 당했어.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당하면 임대인은 차임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잖아 지금. 그럼 파산 선고 당했어. 즉시 쫓아내야 돼. 좀 봐줘야 돼. 그러면 임차인이 파산 선고 당하면 해지겠어? 해지 통고겠어? 그러니까는 보니까 공부도 강사들이 능력에 따라서 좌우되잖아. 이렇게 머리 좀 한번 안 쓰면 확 하니까 있지 그때서 쓰려고 그러고.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책을 보자고. 자, 책을 봐. 그러면 자 정리해. 다시 해. 임대인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보존행위 할 수 있어 없어? 그런데 그로 인해서 임차 목적 달성할 수 없다고. 자, 그러면 임차인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보존행위했어. 그럼 해지요, 해지 통고요? 그러잖아. 이제 다시 한번 의사에 반한 임차인의 의사에 반한 무슨 행위? 보존행위하면 임차인은 해지할 수 있잖아. 이제 이런 게.
자, 됐어. 자, 정리해보자고.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했으니까는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인 임대차 존속기간 중에 이렇게 돼. 다시 한번 인도 의무. 목적물 인도 의무 있어. 그 다음에 유지 수선 의무가 있다고. 자, 이거 본다. 유지 수선 의무. 그럼 유지 수선 하려거든 임차인이 수선이 필요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 통지해야 돼. 통지해야지. 다시 한번 통지 의무. 그럼 통지했더니 임대인이 수선하면 임대인이 딸딸이 아저씨 불러. 이렇게 경운기 따르륵 딸딸이 아저씨. 야, 네 집에 밑에 보일러 터져서 수선으로 가니까 문 열어야 돼. 그러면 부부 둘이 대화하다가 못 와. 문 열어줘야 돼. 참아줘야 돼. 참는 의무를 뭐라고 그랬어? 그렇지. 그 따라서 수인 의무. 수인 의무가 있다고 임차인은.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보조등이 할 수 있고 의사에 반해서 보조등이 했을 때는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때는 임차인은 계약을 끝내자 할 수 있지. 이렇게 해지 이렇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유지 수선 의무에 관한 규정이 강행 규정이야, 임의 규정이야? 임의 규정이야, 임의 규정. 그러므로 유지 수선 의무에 관한 규정이 임의 규정이니까 임차인이 유지 수선한다고 계약서에 썼다면 임차인 수선해야 돼. 근데 이 경우도 임차인이 수선하기로 약속했어도 건물 구성 부분 따라서다. 건물 구성 부분에 보일러는 건물 구성 부분이냐 아니냐? 그것이 무슨 구성 부분이냐 따로 참나 정말. 보일러 없으면 건물 아니야? 아 진짜 어쩜 저렇게 배웠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건물의 구성 부분의 대수선은 여전히 누가 해야 돼? 임대인이 해야 돼. 잘 들어.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그러므로 유지수선을 임차인이 하기로 했어. 임차인이 한다고 특약했을 때 이 특약은 유효인데 임차인이 유지수선 한다고 했어도 소수선은 건물 구성 부분의 소수선은 그런 것들을 임차인이 해야 되지만 여전히 다시 한번 대수선은 누가 해야 돼? 임대인이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라. 생각해. 자, 그러면 이 수선 의무에 관해서 임대인이 수선하기로 했다면 만약에 임차인이 유지수선했다면 임차인이 유지수선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이야. 아주 중요해 이게. 따라서는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 그래서 맨날 나오는 게 여러분들 책에 453페이지. 453페이지 밑에서 3번에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 나오나? 그 별표 5개 거기다가. 별표 5개. 그러면 이제 권리가 나오면 자, 이런 무슨 권리가 나오면 권리는 몇 단계로 해야 되냐면 권리는 10단계. 따라서 권리는 몇 단계로? 그럼 10단계로 해서 첫째 권리가 나오면 권리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물어보는데 권리 일반에서 첫째 권리의 성립 원인을 물어보는 경우 있어. 그럼 우리는 권리의 성립 원인에는 두 가지 있었지. 다시 한번 의사표시. 있다 없다.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와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가 있어. 그러면 자,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은 계약에서 생겨 법률 규정에서 생겨? 야, 너하고 비용상환 하나 네가 하기로 한다. 계약으로 하냐? 다시 한번 여기 생각해봐. 유지수선을 누가 하라고 그랬어? 임대인. 근데 임차인이 했지? 그러면 유지수선은 임대인이 하라고 했는데 임차인이 했다면 법률 규정에서 비용상환 청구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발생 원인은 하나는 두 가지인데 다 같이 의사표시.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래. 또 그 다음 달에 또 이거 처음 시작한다. 다음 달에. 그러니까는 자, 성립 원인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권리의 성립 원인은 따라선다. 법률행위. 또 뭐 법률 규정. 자, 그러면 비용상환 청구권은 계약으로 법률 규정에서
그래. 그럼 법률 규정에서 생기면 이제 눈을 크게 떠. 내가 오늘 마음 먹고 임대차 해주려고 지금 하는 거라고 이거. 시간 없어서 임대차를 가볍게 했더니 내 스스로 미안해. 강의를 못해서 내 안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만 격파해버려 이렇게. 자, 그럼 법률 규정이면 임시냐 강시냐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돼? 그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비용상환 청구권은 강이요 임이요? 임 이렇게. 그럼 임의 규정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유지수선 한다고 했어도 대수선은 여전히 누가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여러분 생활법률이잖아 지금. 그럼 물어본다. 어려워 그냥 단순한 거예요. 이게 어렵네 쉽네 하냐 정신 차리면 되는 놈의 것을. 한 번도 임대인 대본 적 없지. 앞으로 임대인 대보는 게 꿈이잖아 우리. 맨 월세만 살았냐? 우리는 한 30번도 이사 더 댕긴 것 같아. 30번도. 총각 때부터 시작해서 비키니 옷장에다가 책상 하나 들고 한 30번 연탄 찍게 연탄 하는 거 있다가 참 사는 게 참. 그럼 이제 두 번째는 권리가 나오면 권리의 종류를 묻는다고. 그래서 권리의 종류는 적어도 청구권이냐 형성권 이걸 알아야 돼. 다시 한번 청구권, 형성권. 근데 비용상환 청구권은 청구권이요 형성권이요 지금? 청구권이니까 청구해야 생긴다는 거야 이게. 청구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용상환 청구권도 양상 대포할 수 있다. 그래서 자 비용상환 청구권도 상속이 가능하다. 맞아 틀려? 양도가 가능하다. 맞아 틀려?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여러분들은 해 웃잖아. 웃어. 우리가 배우는 권리는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배우는 권리는 선거권 배워 재산권 배워. 우리가 배우는 건 전부 재산권이니까 재산권은 따지자 양도, 상속. 재산권도 포기할 수 있어. 이렇게 포기하는데 국가의 동의 얻어야 돼? 미쳤어? 국가의 동의 얻게. 포기할 수 있고 채권자가 대유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고. 그 다음에 재산권 침해 시 구제 수단. 침해 시 구제 수단에 물권 침해되면 다 물권 침해. 그럼 물권 침해는 하도 많이 배워서 물권 침해도 있고 또 뭐도 있고 채권 침해 있겠지. 침해 시 구제 수단. 그럼 물권 침해 시의 구제 수단은 배웠는데 따라서 물권자는 침해자에게 무엇이 있다고? 그 새로 오신 분들 잘 봐. 이게 얼마나 잘하는지. 물부손이 있다 이렇게. 놀래네 놀래. 그래서 물권 침해 시에는 다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저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문제 낸다고. 두 번째는 이제 권리의 주체 누가 행사하느냐 이걸 물어봐. 누가 행사하느냐. 세 번째는 누구에게 행사하느냐. 그러면 임차권은 물권이야 채권이야 이게? 채권이니까 채권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만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지금 배우는 어디? 비용상환 청구권은 임차권이요 임차권 아니요? 임차권? 이다. 선숙씨. 그냥 우리 지금 뭘 배우고 있어 시방? 둘 중에 하나야. 다 임차권의 내용이다 이 말이야. 다시 한번 비용상환 청구권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그러니까 임대차 읽다 보면 책 읽다 보면 따라서 임차인의 해지권, 해지 통고권 전부 임차권의 내용이라고 지금 임차인에게 인정해주고 있는 임차권의 내용. 그러니까는 해지도 하늘에다 대고 해야 되겠어? 임대인에게 해야 되겠어? 그 누구에게 이렇게 물어본다고 이런 것들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누구에게 하느냐? 그럼 임차권은 비용상환 청구권은 누구에게 해야 되겠어? 매진자인 임대인. 그러면 자 이렇게 물어본다고. 임대차 존속 중에 임차 여기서 유지 수선했나 봐 여기서. 근데 소유자가 바뀌었어 이렇게 병에게. 존속 중에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비용 내놓으시 할 수는 그 미쳤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아니 이놈의 주댕이를 잡고. 근데 금방 오빠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임차권은 채권이라면서 그럼 특정인에게 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에게 해야 되겠어? 그럼 그렇지. 그럼 이 병은 임대인이냐? 임대인이 아니요. 임대인은 갑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존속기간 중에 소유자가 바뀌었지.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는 계약 체결한 적이 없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뭘 그렇게 안 돼. 근데 이제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일정 요건 하에 대항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러면 대항력이 뭐냐면 간단해. 따라한다. 우리의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우긴다. 이게 대항력이야. 우리의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우긴다. 그러면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 건물에 등기해 놓으면 대항력이 생겼어. 그러면 등기했다고 대항력이 생기면 그러면 이 사람은 임대인과 같은 사람이요. 대항요건 갖추었으니까. 따라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말이 없는 한 임차인은 누구에게만 행사해야 돼? 따라서 맺은 자. 자, 임차인은 존속기간 동안에 비용을 투입했을 때 존속기간 만료 전이든 만료 후에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을 산 사람에 대해서도 비용 내놓으시 할 수는 없다 해야 돼 이렇게. 그럼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있다 하면 되는 거라고. 따라서 이제 자 453페이지에 지금부터 비용상환 청구권을 공부하는데 자 읽어본다. 626조 먼저 봐. 626조의 비용상환 청구권은 강행규정이요 임의규정이요? 임의규정. 자 비용상환 청구권은 누구에게 행사해야 돼? 맺은 자인 임대인. 양수인에게는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행사하느냐. 자 무엇을 그러면 자 필요비는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는 전액을 행사할 수 있고 유익비는 전액이요 선택해야 돼. 지출액이나 증가액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자 한번 읽어본다. 임차인이 시작.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여기 봐. 자 필요비는 언제 청구해? 즉시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언제 그러면 이거 봐야 돼. 그 다음에 6번 행사 기간은 어느 정도냐 이런 거 물어본다고. 7번 자 여기 필요비 청구할 때는 말로 해야 돼? 서면으로 해야 돼? 행사 방법에 제한이 없다 이런 거 나와. 그 다음 8번 행사상 제한 사유. 그리고 9번 행사 효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합 이렇게 물어본다고. 권리 두 개가 나오면 경합.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고. 자 필요비는 언제라고?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 자 읽어본다. 임차인이 시작. 임차인이 유익비를 제출한 경우에는 임대차 그러니까 유익비는 언제? 종료시. 여러분들이 임차인이 옥탑방을 설치했다고. 옥탑방은 독립된 물건이 아니지. 그것들은 유익비라고 불러. 그럼 옥탑방에다가 설치했다면 유익비는 언제라고? 종료시다. 종료시. 자 읽어보셔. 그러나 이 경우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해서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어. 그래서 자 여기 봐. 필요비는 즉시고 유익비는 종료시인데 그런데 종료시에 상환을 청구했을 때 법원은 임대인에게 상환기간에 대한 기간을 허용하여 여유를 준다. 따라서입니다. 허여. 동그라미 쳐봐. 허여. 그럼 허여는 그냥 허고 말아버렸다. 허용하여 여유를 준다. 그럼 자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용해 줄 수 있는 것은 필요비, 유익비. 요거 주의하셔. 유익비만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한 장 넘겨서 자 양가로 4번 봐. 양가로 4번에 여기 봐. 유익비는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용해 줄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럼 행사기간을 물어본다고. 그래서 임차인은
법원이 상환기한을 허용해주면 목적물을 넘겨줘야 돼. 그럼 넘겨주고 나서는 몇 개월 내에 행사하라는 거예요. 6개월이다. 이런 것들 행사기간 물어봐 이렇게. 그래서 6개월. 거기 행사기간은 몇 개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내에? 6개월 내에. 그 다음에 유치권. 거기다 써놓는다. 5번에다가 행사효과에 오른쪽에 5번에다 메모. 임대차에서는 비용만 유치권이다. 이렇게 써놓으셔. 임대차에서는 뭐만 유치권이다? 비용만 유치권이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 이 비용상환 청구권이 그래서 중요해. 비용상환 청구권은 어째서 중요하냐면 다 유치권이 성립이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비용상환 청구권은 임대차에서 안 내면 유치권에서 내버려. 유치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야. 이게 여기서 내든가 저기서 내든가 양수겹장이야.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니까 중요해. 그 다음에 양가로 6번에 청구의 상대방 나오죠. 거기다 메모오죠. 청구의 상대방에다가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데 청구의 상대방에다가 제 203조에 의해서 이렇게 쓴다. 203조에 의해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203조에 의해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렇게 이런 표현이 나오지.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낱말이 여기서 머릿속에 담아둬야 될 내용이 새로운 소유자요 203조요. 이걸 외워줘야 돼. 203조. 임차인은 우리가 203조는 저 앞에 점유권에서 나오는 거야. 점유권. 그래서 203조는 소유자와 회복자 사이에 계약이 없을 때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는 203조는 계약이 있을 때, 계약이 없을 때, 계약이 없을 때 적용되는 조문이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배우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계약이 있었어 없었어? 지금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게 되잖아 지금. 근데 무단으로 점유했어? 계약을 하고 점유했어? 그럼 이 계약이라는 법 이론에 따라서 해결하는 거지 민법 203조에 따라서 해결하는 것은 아닌데. 자, 또 표정이 어째 저렇게 우울한 표정을 짓는지 모르겠어. 203조를 한번 가보자. 자, 203조가 선부 없다, 선불 있다고 생각나? 비누 유치권이다. 226페이지를 펴보셔. 226페이지 미안 226페이지에 거기 봤더니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나오나? 네. 그럼 거기다 메모 오셔.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 오른쪽에다가 메모해. 바로 제목에다가 임차인에게는 적용 안 된다 이렇게 써버려.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에다가 226페이지에 맨 위에다 뭐라고 썼다? 임차인에게는 적용 안 됨 이렇게 쓰라고. 203조가 적용이 안 돼. 그럼 203조는 언제 적용되냐면 왼쪽에 써봐. 203조는 왼쪽에다가 메모. 203조 왼쪽에다가 계약이 없을 때 이렇게 쓰라고. 계약이 없을 때. 조문 203조가 나오지 왼쪽에. 자, 203조는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에 계약이 있을 때, 계약이 없을 때. 계약이 없을 때 적용돼 그 조문을. 그러니까는 이 조문이었잖아. 콜롬비아 자 갑이 여기다가 금강목을 심어놓고 동생에게 이 토지를 맡기고는 내 이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 가서 공부 좀 더 하고 오겠노라. 동생이 맡겼어. 콜롬비아 대학 금강목 사건 여러분 생각해. 다시 한번 금강목. 근데 금강목 이 얘기했는데 눈이 반짝반짝 안 오면 또 공부해야 되잖아. 그 뭔 짓이냐고. 그러면 그냥 눈을 장. 그래서 갑이 여기다 금강목 심어놓고 미국에 공부하러 갔고 동생에게 맡겼던 요 녀석이 서류를 조작해서 지 이름으로 등기해 놓고는 병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이 점유하고 있어. 그래서 미국에 갔다 왔더니 요 모양이야. 그러면 갑은 병에게 물건 내놓으시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이게 무효등기니까 이 사람 권리 취득 못해. 따라서 나 점유자, 회복자,
이때 점유자 회복자 사이에서는 계약이 있었어? 계약 등이 자체가 없었어? 없을 때 203조가 적용된다는 거 이렇게. 근데 임대차는 지금 계약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계약의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해결하는 거지 203조를 거기다 붙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임차인은 203조에 따라 입장. 자 얘기해. 임차인이 203조에 따라 이런 말에 나오면 맞아 틀려? 지금 우리 203조 배워 626조 배워. 그게 203조와 626조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보충교재 가져오셨어 혹시? 그럼 보충교재를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50페이지를 한번 펴보셔. 50페이지에. 둘 중에 한 사람만 펴면 돼. 둘 중에 한 사람만. 50페이지 펴봤더니 밑에 2번에 비용상환 청구권의 비교가 나와. 2번에. 그러면 구분해 봤더니 다시 점유자의 상환 청구. 점유자의 상환 청구는 몇 조야? 203조. 임차인의 상환 청구는 몇 조? 그럼 거기에 임차인의 상환 청구를 봐. 임차인의 상환 청구에 상대방 나오지? 거기 상대방 바로 임대인에게 해야지.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는 203조에 따라 청구할 수. 그 몇 조를 여기서 읽어야 돼? 203조를 읽어줘야 된다고. 시험이 그렇게 나오니까 203조가 나와. 자 다시 정리해. 수험생 여러분,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은 대항력을 갖추었다는 말이 없는 한 맺은 자에게만 해야 돼. 임대인에게만. 따라서 임차인이 목적물에 비용을 투입하여 존속 중에 새로운 소유자가 바뀌면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는 돼? 안 돼? 일단 안 되는데 그 앞에다가 203조에 따라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 말이 나오면 맞아 틀려? 틀려. 이렇게 꼭 외워주라고. 따라서 임차인은 203조에 따라. 그럼 만약에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한다면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대항력을 갖추었다는 말이 나오면. 그렇게 해서 했어.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실력을 쌓아가야 돼. 자 외워본다. 626조 203조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은 626조에 의해서 청구해야지 203조에 따라서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 주의하시면 돼. 잘 외워놓으시라고. 그리고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을 이유로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 여러분들 비용은 유치권. 그러면 동시행항변권도 주장할 수 있어. 이제 따라서 동시행항변권과 유치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비용상환 청구권 골라야 돼.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 자 454페이지에 유치권이 성립이 된다 그랬지? 오른쪽에 메모 오셔. 유치권 성립 오른쪽에. 유치권 성립 오른쪽에다가 행사 효과로 여기다가 동시행 항변권도 성립이 돼. 유치권도 성립이 되고 뭐도 성립이 돼? 동시행 항변권. 여러분들 동시행 항변권에 부부 보증 비용 영어 지분 생각나? 부부 보증 비용 영어 보증 비용의 비용이야. 비용도 동시행 항변권이라. 다시 한번 부가가치, 부당이득, 보증금, 비용. 그러니까 여러분 동시행 항변권 나오면 외우셔야 돼. 다시 한번 부부 보증 비용 영어 지분. 새로운 사람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분들은 자꾸 따라서 해야 돼. 다시 한번 부부가 뭐예요? 부가. 다시 한번 부가가치, 부당이득.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은 모르더라도 따라서는 해. 나는 몰라도 따라서 하잖아. 다시 부부 보증 비용. 그 중에서 하나 들어가는 비용이 있었지? 그러니까 비용만 대입시키면 되지. 비용도 동시행이다. 이렇게 하나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455페이지에 7번에 자 여기 성립 원인에서 법률 규정 나오면 강행 규정, 임의 규정 나오지? 근데 강행 규정이야, 임의 규정이야? 여러분 임의 규정이 뭐냐면 여러분들 455페이지 처음 오신 분들은 특약이 우선한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임의 규정에다가. 임의 규정에다가 뭐가 우선한다? 특약이 우선한다. 유지 수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차임 지급 의무가 있어.
그러면 임대차의 본질은 임차인은 차임지급 의무가 있는데 임차인이 매달 100만 원씩을 주기로 했어. 월세를. 근데 월세를 200만 원 안 주는 경우를 이기액에 달하도록 연체했다 이런 말을 써. 다시 한번 이기액에 달하도록. 그럼 월세를 매달 100만 원씩 주기로 했는데 석 달간 밀린 돈이 150이요. 석 달 동안 3번 안 냈는데 합쳐서 얼마야? 150. 그러면 해지해 못해? 이기액에 달하도록 했으니까 200에 달아야 된다 그 말이야 이게. 그래서 차임 지급 의무가 있는데 자 연체액이 얼마에 달할 때로? 이 두 번이요 이기액이야. 이기액에 달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끝내자 할 수 있어 이게. 다시 한번 이기. 상가 임대차는 3기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어. 다시 한번 3기. 다시 한다.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몇 기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어. 주택은 2기. 상가 임대차는 3기. 토지 임대차는 2기. 또 저렇게 또 토지로 바꿔놓으니까 또 모르냐. 상가 아니면 2기요. 다시 한번 상가 임대차. 아니면 몇 기? 2기. 자, 2기에게 달하도록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어. 그러면 2기에게 달하도록 연체하는 경우 차임 연체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겠어? 임의 규정이겠어? 강행 규정. 다시 한번 차차차. 지난주에 차임 연체와 해지에서 배운 거요. 또 강행 규정 또 써야 되겠네. 그래서 이놈의 것을 지난주에 하고 끝내버려야 되는데 또 오늘 또 하자니. 자, 페이지 여러분들 보충교재 몇 페이지 펴냐면 일단 80 보충교재에 79페이지를 한번 펴보셔. 보충교재에 일단 강행규정을 한번 외워보고 가자. 요 강행규정 안 외우면 강의 못해. 자, 79페이지에 왼쪽에 강행규정에 기간 약정 있느냐 없느냐. 업자에다 동그라미 쳐. 맨 위에 업문 업. 묵시적갱신의 묵. 차임 연체와 해지 나오지? 몇 기 연체하면? 그 차자에다가 차 동그라미. 일부 멸실과 차임 감액 청구 나오지? 차 동그라미. 사정 변경과 차임 증감 청구의 차. 그래서 딴가 해본다. 차차차. 그 다음에 6번 토지 임차인 전차인의 갱신 청구와 지상물 매수 청구의 지 동그라미. 7번 건물 공작물 임차인 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의 부 동그라미. 그 다음에 8번 전차인의 권리 확정의 확 동그라미. 그 다음에 9번 임대차 해지 통고 시 전차인에게 통지 나오지? 통 동그라미. 이제 외워본다. 어묵 차차차. 지부 확통. 그럼 여기서 강의하면 거기 끄집어내서 강행규정이 맞춰. 이제 그렇게 연습해야지. 어디 차임 몇 기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어? 2기. 강행규정 임의규정. 그러면 차임을 이제 물어본다. 임차인이 3기에게 달했을 때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했어. 임대차에서 3기에게 달한 경우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했을 때는 유효요 무효 약정은? 응? 약정은 유효라니까. 2기에게 달하도록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었지? 근데 3기에게 달했을 때 해지한다고 한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해 유리해? 따라서 임차인에게 유불리를 따져서 유효 무효 따져야 돼.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 불리하지 않으면 유효 이렇게 간다고. 따라서 2기에게 달했을 때 해지할 수 있다는 이 규정을 무시하고 한 달만 연체해도 해지할 수 있다고 단서 달았지? 그러면 그 약정은 뭐? 무효가 되는 거라고. 이것을 따른다. 편면적 강행 규정. 그래서 경제적 약자에게 유리한 것은 유효, 불리한 것은 무효. 이렇게 같이 외워가.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규정은 쌍면적 강행 규정이야, 편면적 강행 규정이야? 일방에게만 적용되는 강행 규정이야. 그래 임차인에게만 적용돼. 그래서 임대인에게 유리한 것은 임대인에게 유리하다면 임차인이 불리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무효, 유리한 건 유효. 알아들었어? 자, 쉬었다 합시다.